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의 조PD입니다. 지난 한 20년 이상 호주에 살면서 호주는 정말 도박이 잘 양성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나 출입 가능한 카지노, 지역 클럽의 뿅뿅이, 경마, 개경주, 스포츠 등등 우리가 도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죠.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도박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눈을 한인 커뮤니티로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도박으로 힘들어하거나 도박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을 한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도박. 근데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해서 오늘은 도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먼 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헬스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이 먼 곳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혀 제 영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좀 스튜디오가 이게 보기는 거의 다 쓰러져 가지만 화면상으로는 괜찮게 나옵니다. 아니, 좋습니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집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고요. 자, 그러면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뉴사우스웨일 보건부에서 네. 근무한 지는 6년 정도 됐고요. 네네. 그 전부터 제가 심리 상담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제가 경력은 10년 좀 넘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그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안타깝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직접 클리닉도 운영하시고 헬스 네. 디파트먼트에서도 일을 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헬스 디파트먼트에서는 뭘 하시나요, 주로? 주로 저희는 이제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게임 중독. 네, 게임 중독도 또 이제 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제가 또 한국말을 잘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 분들만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다문화 이제 멀티컬처라고 하죠. 네.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진짜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네, 너무 잘합니다. 한국말이 좋아서 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네. 간혹 이렇게 질문지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호주가 그죠? 도박 천국.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네. 저는 여기 와서 참 불편한 건 어릴 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자라면서 도박은 나쁜 거고 뭐 사인 심리를 조장하는 뭐 모든 거를 방송에서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호주에 왔더니 시리얼 파는 데도 보면 뭐 윈 $1,000. 네. 현찰이야 다. 그것도 경품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찰에다가. 그리고 뭐 개경주 그리고 뭐 경마, 멜번컵 멜번컵 같은 건 거의 축제고 뭐 이를 뺄 정도. 네, 학교에서 아예 이제 골드코인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저도 그 컬처쇼이었긴 했었어요, 사실. 진짜 제가 와서 완전 컬처쇼이었는데 네. 카지노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참 익숙지 않았고. 네. 네. 동네에 다 이 뿅뿅이가 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호주에 굉장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화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게 음성화돼 있는데 양성화돼 있는데 도박이 문제라고 이렇게 옛날에 캠페인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중 매체에서 뭐 이렇게 이게 뭐죠? 도박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된다. 막 우리 한국 같으면 막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막 이 억대 도박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네,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많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호주 사회는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 왜냐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동양인, 이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나? 이민자들이 아니고 동양인들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있죠.
제가 이 있어요? 보건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제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호주 네. 분들을 관련한 상담이 네네. 거기서도 일을 하다가 거의 거기는 100% 호주 분들이 오시죠. 네. 예, 그래서 호주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도박뿐만 아니라 뭐 마약이나 뭐 성중독 또는 가족 문제가 너무 아주 많이 얽혀서 오시는 케이스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뭐랄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많이 영향이 이미 간 상태. 예, 그래서 호주 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정말. 네,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도박은 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나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 사람이나 인종이나 뭐 그런 문화나 그런 걸 다 가리지 않는. 예. 그러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특히 문제가 된다든지 뭐 중국 네. 커뮤니티, 동양 커뮤니티가 크게 문제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하고요. 네. 거기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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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합니다.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그거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네. 주변에서 보기에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문화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호주 사회도 문제는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네. 좁혀서 우리 그러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한인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요즘 어떻나요? 이게 좀 느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한 3, 4개월 문이 클럽이나 카지노가 닫았다가 다시 연재 한 달 됐잖아요. 네네. 사실 엄청 늘었어요. 늘었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기계는 네.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기계는 좀 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기계는 줄었지만 네. 수익은 더 많았다는 뜻은 사람들이 배나 베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네. 엄청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픈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네. 네. 그동안 참았던 걸 가서 다 푸시는군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직접 제 클라이언트 분한테도 많이 들었고요. 네.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다들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은 늘었는데 수도 늘어나나요? 기계가요? 보시기에? 아니요. 사람들. 네. 아직까지는 아직 사람 늘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직까지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한 10년 정도를 보게 되면 한인 커뮤니티에 이런 도박이 늘고 있는 중인가요? 10년을 전체를 본다 그러면 줄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게 거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통계를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 지난 6년간 제가 근무한 동안 그 통계를 보면 남자분들이 거의 80%고요. 그리고 연령을 본다면 40대 초에서 말 4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40대 분들. 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시는 별 연령이 이제 50대, 60대 오시고 20대 여자분들 중에서는 거의 피해자니까 남편이 도박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로 그러니까 그쵸 오시고 네네. 거의 여자분들도 도박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막상 하시더라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좀 더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이나 40대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추측하기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활성화된 나이 연령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인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시고 그 나이가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나이, 그죠? 많이. 또는 뭔가 확산할 나이. 그리고 문제가 있네 했을 때 그거를 빨리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많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다른 연령에 비해서. 50대, 60대 분들은 살짝 그런 뭐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률을 적게 느끼셔서 SOS를 안 치시는 게 아닐까. 도박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이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워킹 할러데이 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가 애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서 한번 튕겨보겠다. 그러고 가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학생분들이 좀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유학생분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는 사실 더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안 오시는 이유는 이제 제가 또 추측하기는 저희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예. 저희 서비스는 메디케어도 보지 않고요. 비자 상태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진짜요? 있는 곳도 모르시죠. 보시는 모르죠. 그거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의 그 존재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오시지 않는 확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학생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요. 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분들이 없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고립된 확률이 많아요. 네네. 고립되고 이미 돈을 많이 탕진하고 또 비자가 연결돼 있어서 내일 모레 곧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 illegal resident 네. 불법 치료자가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그런 분들 있군요. 위해서 그래서 막 급하게 막 교회나 그런 게 전화해서 네. 숙박을 제가 요구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되게 엄청 좀 끝까지 가신 유학생분들의 워킹홀리데이 좀 많이 사실 있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나 그 유혹에 좀 빠질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 도박도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같으면 온라인 도박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호주도 온라인 도박이 있나요? 엄청 많죠.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많아요? 네.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보통 overseas가 많아요. overseas 외국계? 네, 외국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관리가 더 힘들고요. 그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온라인은. 근데 그거를 다 캐치를 할 수 없는 거죠. 정부기관에서도. 그거를 다 블럭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할 세큐리티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박을 해서 거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한테도 내가 이렇게 온라인 도박 잃었는데 불법이었고 그거는 외국에 있었는데 해외에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냐. 그럼 변호사분들도 못 도와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사이트가 외국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호주 내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호주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가요? 만약에 만들면? 그쵸.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사이트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하면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 스포츠 도박이 많잖아요. 네. 누가 이길 것인가 배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가 유명 프로 구단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들고요. 동네 축구 하잖아요. 네. 동네 축구 갈 때 한 친구가 이걸 켜서 온라인으로 킵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놔요. 그럼 이걸 띄워놓으면 그렇죠. 이게 뜨면 이 동네 축구인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도박 사이트에 연결이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블랙타운에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A팀과 B팀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 건지 거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한 놈이 이걸 들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도박이 이렇게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저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래서, 그럼요. 왜냐면 이렇게 축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잖아요. 그럴 네. 때 웬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박 사이트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 도박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방법도 많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 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도박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도박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머리가 나빠서 이 고스톱 치려고 그러면 이거 그림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잘 못해요. 그리고 못하니까 관심이 없고 안 하게 되는데 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나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딱 꼭 집어서 특징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연령대나 교육 수준이나 직업이나 문화 너무 다른 분들이 각각 정말 오시기 때문에 케이스가 정말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통계 드린 것처럼 그 40대 분들 한국 커뮤니티한테선 많이 오시고, 근데 직업군은 제가 살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직업군이요? 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요리사분들이 좀 많으세요. 요리사분들이요? 진짜? 그러니까 키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꽤, 그러니까 직업군에서 리스트를 뽑자면 꽤 많은 퍼센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비즈니스 캐시플로우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9 to 5 일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언제든지 네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직업군 뭐 청소나 그런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발로 뛰어서 일하시는 네, 한국말이 가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니까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유혹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그게 더 섬뜩한데요.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특정한 성격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분 특수한 분들이 도박에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상담을 이렇게 해보시면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어떤 계기나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계기로 내가 도박을 시작을 했는데 못 빠져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인생 처음으로 도박을 했던 경험이 친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하게 됐다. 그러니까 혼자 처음에 가서 난 도박을 해야지 해서 가신 분은 절대 없으시고요. 그렇겠죠. 네네. 같이 이렇게 아는 분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친구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인하고 갔는데 그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게 딱 걸린 거죠. 유혹이 나한테만 딱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게 꽂히신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 성향에도 그렇고 성격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조사한 거에 보면 그 성격 뭐랄까 중독에 잘 걸리시는 성격이 있긴 하고 유형이 있긴 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래서 뭔가에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좀 그리고 머리가 아까 말씀하신 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말거나 이 경쟁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또 그 외의 요소들을 따지자면 이제 이민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중독이 될 때는 나쁜 쪽으로 중독이 되거든요. 좋은 중독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이제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나 이제 좋지 않은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뭔가에 딱 덫같이 걸릴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들어가고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분출하는 어떤 탈출구로 도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취미나, 취미요? 취미도, 취미도. 취미로? 네. 그러니까 솔직히 호주는 많이 할 게 없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취미들이 많죠. 한국하고 그쵸. 한국하고 많이 다른.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다고 하신 분도 많으세요. 그냥 뭐 일 끝나고 심심하니까 그냥 술 한잔 하시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시고 좀 거기가 보통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클럽이나 카지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즐기시고 집에 오시는데 이게 자꾸 돈이 걸리다 보니까 돈 먹고 돈 먹기처럼 이런 돈을 찾기 위해서 난 그냥 왔을 뿐이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잃는 게 도박이거든요. 돈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년 전에 잃었던 목돈을 내가 찾기 위해서 오늘 한다 도박을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10년 전에 잃은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80%가 돌아간답니다. 상금으로. 정확하대요. 정확하게 80%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80%를 받아서 또 넣는다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또 80%가 돌아오고 또 집어넣으면 80%가 돌아오고 결국은 그 승률은 80이긴 한데 80%인데 결국은 이게 다 나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승률 80%라는 게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길 수 있다고 또 뭐 100을 넣으면 80은 돌아와 80%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중독이 걸리면 중독이 딱 되면
그 어떤 특징들을 보나요?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다 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네. 주머니 돈이 생기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계에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10불, 20불을 빌리세요. 네. 많이 안 빌리죠. 10불, 네. 20불, 30불. 아니, 친하니까. 이렇게 빌리시는데 안 갚으시지. 그걸 달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도박에 이제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면 아, 저분이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서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특징들을 보이나요? 네네네. 그래서 특징 중, 그러니까 심텀, 영어로는 심텀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증상이라고 증상이죠. 그러죠? 네네. 증상인데, 거짓말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시게 돼요. 나 오늘 여기 뭐 가족끼리 모임이 있고 뭐 외식이 있는데 나는 뭐가 있어 항상 자주 빠지시는 경우 뭐 여기저기 모임에서 빠지시는 경우 그리고 자꾸 어디선 이렇게 그 돈을 빌리시는 경우 이게 뭐 크게나 작게 네. 빌리시고 그리고 안 갚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네. 못 갚으시는 거죠, 실제. 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언젠간 갚을 거고 그냥 잠깐 빌린 거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좀 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성격이 안 그러시는 분인데 이 도박으로 중독을 인해서 스테이블하지가 못한 게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돈을 따면 기분이 좋지만 잃었을 때는 정말 너무 우울한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업앤다운 심해지시고 그다음에 취미를 많이 잃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즐겼던 취미,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몸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지시는 거죠. 그런 정말 모습을 보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도박 중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신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도박 중독 네. 하나를 하나의 병으로 보나요? 아니면 뭐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을 때 뭐 우울증하고 이걸 묶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나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뭐 항상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심리에서도 항상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하는 한 부분인데 반반이에요. 예. 미리 그러니까 전부터 안 좋으신 경우가 있는데 트라우마나 뭐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이나 가족 문제나 정말 많아요. 리스트 goes on. 들리는데 딱 걸리시는 부분이 아니면 반대로 중독으로 인해서 그게 다 더 크게 느껴지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게 경우. 같은 비슈 사이클에 가는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도박을 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든지 가족관계가 나빠지든지 또는 가족관계가 나빠져서 그 탈출구로 도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쌍방향으로 다 존재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나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정말 이를 악물고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만 주변 서포트가 있어야 하는 게 중독이에요. 예, 이미 나는 구렁이에 빠졌고 혼자 못 나오고 이미 out of control인데 혼자고 근데 혼자 빠져나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못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정말 바닥을 치셨을 때 상담 전화를 하시는데 많이 우시고 정말 남자분들이 정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좀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네요. 네, 나이를 불변하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서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혼자 그러니까 서포트가 있으니까 내가 넘어져도 다 가족들 솔직히 가족들로 지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들도 서포트 주고 그분도 주고 해서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회복 단계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치료까지 우리가 죄송해요. 치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했는데 뭐 훅 지나갔는데 좀 조금씩 뭐 잘라서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이 보이는 특징 그리고 대상은 어떤
거기에 걸리시는 분은 특별한 경우는 없고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도박 중독으로 인한 뭐 관계의 잘못이든가 아니면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도박으로 빠지 하여튼 그런 건 양쪽으로 다 존재하고 네. 대부분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특징 중에서는 뭐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사회 생활이 단절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네. 것들이 합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자각을 하나요?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아시지만 멈출 수 없는 거죠. 제가 저도 주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네. 뭐 다른 중독들은 네. 자기가 알아요. 내가 중독이 됐구나. 인식을 하는데 도박 중독은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박은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못 끊는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직업이 있고 건강하고 돈을 항상 지금 벌고 있는데 이만큼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만큼 이런 돈이지만 언젠가 다시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이 되게 심한 게 도박 중독이에요. 그리고 도박 중독은 행동 중독이에요.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다 그러니까 뭔가를 섭취해서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티가 네네. 나고 그죠? 그렇죠. 도박은 티가 안 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행동 중독. 네, 행동 네네. 중독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이 숨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거짓말을 숨길 수 있고. 네. 담배는 냄새가 나고. 그렇죠. 마약은 뭐 이거 하면 네. 조사하면 나오지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올 때는 이미 바닥을 쳐야 네. 상담을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패턴을 바꿔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누워서 TV를 보다가 살이 찌니까 살 좀 빼볼까 그러고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도박하시던 분이 중간에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이 안 일어났는데 중간에 상담을 해서 내가 이걸 좀 고쳐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계세요? 있는 경우는 네. 이제 가족분이나 주변에서 컴플레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뭐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강요된 거죠. 본인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네, 강요된 게 중간에 오실 때는. 이 도박이 무서운 게 그런 거군요. 바닥을 쳐야 대부분들이 그 상담을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거든요.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냥 돈 좀 잃었다고 해서 내가 상담 치료를 해야 돼? 병원을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처음 단계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근데 몇 번 오다가 안 오세요. 왜냐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오시는데 정말 나빠져서 오세요. 그때는 나빠져서? 네.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계속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참 제가 상담이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셨을 때 도박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거 너무 심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네. 뭔가가 이제 중독이 됐거나 또 정신이 안 좋으셨을 때는 무의식적인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파헤쳐지는 게 상담의 하나인데 그걸 하다가 보면 이제 좀 너무 too much. 예, 그래서 그래서 안 오시는 분이 많이 있고. 좀 부담스러워서 본인을 다 이렇게 까발려야 네,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준비가 안 쉽지 되셨을 않죠. 경우는 저희가 막 강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무료고 또 이제 비밀 상담이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불러내서 상담하는 것, 치료를 하거나 상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울증도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가야지 하고 상담받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상담을 받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족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았어. 지금 도박하시는 분이 있어. 뭐 가까운 막 이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이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벽을 쫙쫙 가자! 그래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문의가 많이 오시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은데 어떻게 뭐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나 그게 그런 질문이 많이 오세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 약을 좀 주실 수 있냐고. 네, 또 없어요. 셋 다 없어요. 셋 다 없어요? 없죠. 가정폭력 같은 거 어디다 신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 그쵸. 또 이건 그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도박하고 가정폭력은 아주 같이 가요? 항상 그래요? 같이는 아니지만요. 네네. 이게 약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싸움이 작겠죠. 네, 네. 싸움이 작겠죠. 네, 그래서 뭐 가정폭력이 좀 아시겠지만 내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 financial, psychological, 뭐 verbal, 뭐 physical,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뭐 언어적. 제가 아는 거는 물질적하고 언어적은 알겠는데 아, 파이낸셜하게도 그걸 가정폭력으로 보나요? 어떤 경우죠? 네, 제가 많이 보는 케이스는 이제 남편분 보통 여자분은 이제 아예 집에서 이제 가정일을 하시고 가사일을 하시고 남편분께서 이제 인컴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인컴을 거의 이제 도박에 탕진하시다 보니까 많이 못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이제 집을 살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하거나 네네. 주변한테 빌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인컴이 없으신데 갚아할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빚 재촉을 받으시고 본인이 그리고 남편은 계속 이제 돈이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포켓머니 그쵸? 네네. 를 받으시는데 그게 한정돼 있고 그게 파이낸셜 어비스죠. 예. 네. 그거 아닌가요? 생활비를 적게 줘도 가정폭력이 되는군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니고. 네.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못하도록 너무 점점점 이게 리스트릭 되는 거죠. 한정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안 해주는 경우. 그렇죠. 그럼 그건 실제적으로 뭐 가족을 안 돌본다고 봐야 되고 애들 옷도 안 사주고 신발도 안 사주고 맞아요. 와이프도 뭐 애들 막 거지같이 입고 막 이러면 그것도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쵸. 버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것도 어뷰징이 된다는 얘기죠. 또 근데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남편의 뭐 빚으로 인해서 나까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그렇죠. 피해를 보는 확률에서는 쓰는 돈 그러니까 expense마다 다 리시트를 해서 남편한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거죠. 네. 그 뭐 그 정신적인 뭐라 그러죠? 폭력이구만요. 그런 것들. 그렇죠. 다 같이 가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폭력 이걸 다 합쳐서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도박과 그거는 같이 갈 수 있겠네요. 돈 벌어서 거기 다 탕진하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약도 안 되고 약도 없고 그리고 신고할 기관도 없고 그죠?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게 무슨 약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없고 그다음 신고해서 이 사람을 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가정폭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경찰이 개입할 수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설득밖에 없나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가족들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겠네요. 문의가 많이 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남편분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 그럼 가족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료로? 가족, 친척, 친구, 사돈의 팔촌, 그러니까 도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거나 내가 도박하시는 분들 모두 다 무료 상담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대단한 서비스죠.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 사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야죠.
오늘 이렇게 나가면 이제 제가 오늘 이거 나가면서 여기다 뭐 연락처하고 이런 거 쫙 짠떡 이렇게 막 찍어서 큰일 이렇게. 났는데요? 네, 그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무료 서비스군요, 다. 네, 저희가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희의 그 기금이 이제 정보 기금이 이제 와서 그쵸. 하는 건데 네네. 카지노에서 저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카지노에서 텍스를 떼서 저희한테 네네. 이렇게 주는 저희가 정말 네. 얽히고 얽힌 네. 사이 좋은 사이입니다. 참. 그건 네. 어이없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없애면 될 텐데 쉽게. 그죠? 아, 그런 그쪽으로 예, 카지노를 토론을 다 하자면 보니까. 저희가 예, 네. 호주가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걸 없앨 수는 없으니. 안 없습니다. 네, 없앨 수는 없으니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카지노에서 생긴 그 자원을 네. 호주 정부가 써서 상담하는데 텍스로, 네. 쓰고 있군요. 써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선 가족들이 이렇게 그 이제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 그럼 한두 가지만 팁을 좀 알려주시죠. 그럼 가족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중독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상담 받으러 가자. 너 지금 상황이 이게 뭐니? 이렇게 해서는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나쁜 예. 나쁜 얘기인가요?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게 되겠니? 마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이 새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많이 가족 다툼이 있고 관계가 네네. 깨졌을 때 전화 주세요. 그렇겠죠. 예. 네. 서로 믿음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음. 예, 그래서 그 가족분들도 너무 정말 참다 진짜 30년, 40년을 참다가 전화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네네.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먼저 개인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남자분이 도박한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성차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네네. 보통 통계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우선 개인 상담을 그 가족분들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마음이 가족을 먼저. 네.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정말 침착하게, 러지컬하게, 기분 안 상하게 이게 그 도박하시는 분한테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인커리지 할 수 있을 단계가 될 때까지 그 전에는 당연히 너 도박하니까 문제 있으니까 뭐 누구 상담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미 많이 들었던 레파토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좀 더 솔직히 가족분들도 우울증이나 그런 게 많이 있으신 상태에서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신 분을 도박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치료나 정말 접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부분이 저는 최고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결혼하셔서 정말 참다가 연락하시는 와이프분이 정말 이혼 단계까지 나 이혼을 할 거야 하고 전화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개인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이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정중하게 그 환자 취급하지 않으면서 도와드린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현을 하면서 남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상담하기로 하셨어요. 최초로 정말 인생 처음 해서 정말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혼 안 하시고 네. 행복하게 지금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중간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매개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군요. 제가 가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럼 가족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죠? 네.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네. 네. 쉽지 않군요. 그분 제일 어려워요. 제가 상담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는 이 사람들이 그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밖에는 그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분들이 중독성을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뭐 진짜 약 같은 건 없나요? 예를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예전에는 일단 뭐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알잖아요. 뇌에서 호르몬에 뭐 작용을 해서 그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치료하는 약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없나요? 도박은 아직까지 약물 치료는 없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 뇌 전기파를 이용해서 네. 그 부분에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많이 퍼블릭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중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최고의 지금 치료법은 역시 도박은 상담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기금을 저희 축으로 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족들이나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 각성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야 돼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담을 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도박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상담을 해나가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도박 문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심리 상담할 때 많이 쓰는 그 방법이긴 한데요. 네. 그 아이스버그,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도박 문제일 뿐이지 그 밑에는 전혀 다른 무의식 중에 다른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는 게 저희 일의 하나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치료가. 그럼 도박은 일종의 증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네. 이렇게 치료를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치료하신 케이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박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제가 6년 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네. 6년. 6년이요? 6년 동안 계속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인터뷰를 두고. 그러면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나요?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죠. 계속 업앤다운이고요. 네, 계속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니고요. 네. 완치된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6년 안에 완치된. 6년 안에 완치. 그 뒤로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저는. 그렇군요. 더 이상 안 오시는 6년을 다니시고 안 오시는. 네. 진짜 그 정도까지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치료를 하자 그러면 진짜 쉽지 않군요. 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자, 그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 동안 도박이 잠시 조금 주춤하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코로나 이번 사태로 상담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나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거 이외에도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를 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답답함, 외로움, 고립된 느낌, 불안함.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난 이제 미래가 어떻지?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네. 그래서 불안감에서 수면에 지장이 되고. 불면증이 오나요? 불면증. 영어로 생각난다. 인썸니아가 되시고. 예를 들어 짐을 즐겨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취미가 많이 못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여행 많이 못 가게 되시고 여러 가지 활동적이셨던 분들은 좀 피해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영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감과 우울증이 평소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 네네네. 그리고 기존의 가족이나 부부간의 문제가 갈등이 있었으면 더 악화됐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 상담 클리닉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연락 오세요. 네.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는 좀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60대, 70대. 네. 최근엔 좀 한국 분들. 70대 분이 이혼하신 것도 봤어요. 요즘에 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정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겠죠. 네. 그 행동 정말 큰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결정을 하셨다는 거는 그에 대한 백업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나름 백업이 있으시지. 계획이 있으셨고, 그렇죠. 뭔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신기한 패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연령대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 분들이 또 정신 건강에 보통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생소한 이런 상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 오신다는 거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얘기할 곳이 없으셨으면 이렇게 연락하셨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그 얘기 상대가 돼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시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외로우신 분들. 네, 연세많으신 분들 오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네.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주에 연세들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민자로 사시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래 걱정을 하긴 하는데 한국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고향 다르죠. 생각 많이 나시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못 가시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한국을 갈 기회도 안 됐지만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었는데 상황이 안 됐는데 네. 막상 못 가게 막으니까 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항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네. 하면 그게 좀 덜한데 아니 못 가게 하니까 괜히 가봐야 될 것 같고 갈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뺏긴 네.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있기는. 네, 네. 뭐 다른 건 크게 느끼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악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뭐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뭐 이제 저희들 도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 네.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상담 이거는 익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웨스턴한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뭐 치료라든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칠 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특히 한국 사람한테 상담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하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가 좀 하다못해 뭐 아는 형님하고 앉아 술 한잔 먹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상담사,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리고 하나가 어느 포인트에 내가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지? 그렇죠. 이런... 그걸 못 잡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네. 정신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뭐 형님, 아는 형님, 동생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뭐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럴 텐데 네. 전문 상담사와 네. 그런 분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상담에 다 또 비슷한 말이 이제 심리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몸이 아프면 의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정신이나 마음이 아프면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심리 치료 하시는 분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는 건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친구하고 가족이랑 말을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더 커지거나 그럴 수 나아지지 있습니다. 않은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전문의를 보셔야죠.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트레이닝 받았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환자분께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나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고치는 거죠. 말처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이걸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럴 네네. 거고 상담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많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들어. 근데 상담이라는 게 진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 보고 아는 형하고 얘기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겠지. 또는 그냥 뭐 상담이라는 게 뭐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또 상담이 또 많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비전문가들이 상담을 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네. 그죠?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안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거에 나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그게 효과는 있어라는 확신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게 하나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아주 상담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대답을 제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게 네. 본인하고 맞는 상담자를 찾아야 돼요. 아하. 네. 약간 쇼핑하는 것 같이. 그럼 여러 군데를 다녀보셔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네. 의사도 GP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데 나하고는 너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분이 왠지 불편하고 뭔가가 좀 관계가 이분을 만났을 때 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네네. 이제 다른 분을 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상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다가 정말 그냥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가 내는데도 상담비를.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본인의 시간이고요. 본인의 주장을 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권리를 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됐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뭐 방이 마음에 안 들던가 그냥 다 그 사람이 마음에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분을 가시면 돼요. 문제는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풀이 적어요. 풀이 적구나. 네, 적어서 그게 문제고. 근데 네.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거의 10분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좀 있거든요. 늘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네,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요. 그럼 분일수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하고 최대한 맞는 네. 분을 일단은 찾아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10분 안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쉽지는 않아요. 네. 마음에 고통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여기는 또 찾아갈 때도 많이 없어요. 친척들 이제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시는 분이 또 많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워킹할래 애들도 막 북적거리고 같이 살긴 하지만 고립됐다는 느낌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로 또 얘기를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또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혹시 이거 끝내기 전에 뭐 이렇게 당부 말씀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기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마음이 그냥 이유 없이 힘드시거나 우울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있다는 뜻은 저희가 해결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변화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일찍 받으시는 게 그쵸. 아무래도 늦게 받으신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지금 연락하세요. 자, 알겠어요. 연락처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네. 지금 또 비밀 보장 확실히 해드리니까 네, 그런 거 나가고 염려 안 있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도박 중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뭐 제가 느끼는 결론은 심각하다. 그죠? 누구나 이게 뭐 누구를 가리지도 않고 성격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모든 직업군에서 거의 뭐 모든 성별에서 나이대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걸 또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야지 그냥은 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네,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다니까. 네.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호주 시사TV의 조피디였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리.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